네, 대박 90분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참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MTN 상상클럽의 이성호 소장, 한솔 컨설팅의 허준 대표 두 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분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 있죠.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 지금부터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접속하셔서도 채팅방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받고 있죠.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애종남 이벤트 역시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애종남 이성호 소장께 투표하실 분들은 숫자 1, 또 허준 대표께는 숫자 2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013-3366-8288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MTN 전문가들의 장중 온라인 방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애종남 초이스 종목들 잠시 들여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소장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나중에 노화되든가 그러면 몸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고 재생부활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의학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종, 혹시 예. 바이오 업종 중에 한 종목인가요? 예. 바이오주. 신약 관련. 신약 관련주. 연말에 굉장히 뜨거웠던 테마인데 연초에는 또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허준 대표께서는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하나는 LG그룹 대표 종목 한 종목 좀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표준 플레이트라는 좀 독특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 하나 좀 가져 나왔습니다. 네, LG그룹주 중에 최근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종목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표준 플레이트 이거 좀 생소해요. 이거 어떤 거죠? 일반인한테 좀 낯설은 개념인데요. 일반 철판을 좀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서 수치화해서 좀 아주 단조롭게 몇 센치 이런 식으로 규격화해 놓은 철강 단열 제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강 단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초이스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의 재구성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성호 소장께서 선택해 주신 이슈입니다. 외국인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성호 소장님,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 아주 대단합니다. 벌써 열흘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분위기가. 예. 외국인들의 자금 여력이라든지 유동성이 갑자기 풍부해진 이유 어디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열흘 동안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시아 신흥국 증시 중에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신흥국 증시에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봐주시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새해 들어서 한 5조 2천억까지 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1조 4천억, 오늘도 9,300억 정도 매수 들어갔고, 지난주 일주일만 3조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죠. 우리가 예상보다 외국인들이 적극적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미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유럽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주까지 유럽계 자금이 1조 6천억 정도 들어왔고, 미국계 자금은 헤지펀드 자금들이 한 3조 이상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 원인은 22중앙은행에서 지난 11월 달인가 12월 달 4,900유로를 3년짜리 저리로 3% 금리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럽이 있는 500개 은행들한테 풀다 보니까 유동성이 약간 돌면서 자금이 좀 원활해졌죠. 그래서 국채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프랑스 국채가 한 6%, 7%대인데 금리가 하락하면서 유동성 효과가 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3년짜리 유로냐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3년간 국채를 사면은 100% 이상 남는 장사가 되죠.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 효과가 나면서 한국에냐 다시 유럽 자금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대만이라든가 다른 나라 신흥 국가 나라들도 같이 이분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미국계냐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2009년, 2010년, 11년 미국도 굉장히 자금이 많이 호전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자금으로 올라온다. 도표는 마지막에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 최근에 유럽계 자금 이탈도 좀 우려가 되고 그랬었는데 미국계 자금도 유럽계 자금도 지금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쪽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허준 대표님,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1973.3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이제 그동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었던 2000선도 이제 머지않은 상황인데 지수 상승의 원동력 당연히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어느 정도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성격은 금방 단기 자금의 성격이 아니라 일단 좀 중장기 자금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좀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ECB가 LTR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처음에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그저 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금의 그 성격이 담보만 있으면은 1년 만기 이 자금을 3년 만기로 무제한 1%의 저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ECB의 자금 대출이 유럽 은행들의 그 유동성을 급격하게 좀 호전시켜 놓았고 또 작년에 한 8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다시 좀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아시아 시장으로 지금 그동안 언더퍼폼했던 어떤 주식과 채권 비중 줄여놨던 부분을 다시 일정 부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TR로 유럽계의 중장기 자금 대출은 계속해서 3월 달에도 실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동성은 2월, 3월 달에도 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경기 불황화에 금융장세의 성격으로 종합지수가 필요한 좀 조정을 거치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한 2050선까지는 좀 상방을 열어놓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드립니다. 네, 최근에 열흘 연속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는 조금 장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투자자들이라서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을 한 2050선까지도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시장의 재구성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재구성 두 번째 이슈는 연휴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쥐고 있는 핵심 변수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준 대표께서 꼽아주신 주제인데요. 대표님,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새해 첫 FOMC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연준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전망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에 따른 효과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FOMC 회의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결과도 나오고 기자회견 또 있을 예정인데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FOMC 회의의 결과는 아마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 밤 정도에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전망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로 보입니다. 일단 FOMC의 결과는 2013년까지 현재의 저금리 0%에서 0.25%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건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단위로 연간 기준금리 전망치를 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준금리 전망치를 1년 단위로 좀 공개하는 거는 이제 범위가 좀 너무 넓죠. 그리고 만약에 2013년 이후에 만약에 연준에서
그 이후에 기준금리 전망치를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한 4.5, 미 국채 수익률이 한 4.5% 된다. 이렇게 전망치를 했을 때 시장에서는 좀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좀 예상치 못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그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FOMC, FRB의 그 노력이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로 보이고 또 추가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고용, 뭐 ISM 제조업 지표, 각종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남은 걸림돌이 주택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FOMC가 3차 양적 완화, QE3를 좀 실시할 것인가, 또 이와 관련돼서 MBS 주택담보모기지증권을 더 추가로 매입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있을 거로 보이지만은 실제 이것을 기자회견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FOMC 회의는 미국 경제 전반에 지금 경기가 완만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이런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미국의 최근에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적은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기업이 더 많은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QE3가 당장 나오기보다는 뭐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논의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미국 얘기해봤으니까 중국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호 소장님, 춘절 이후에 한 차례 더 뭐 지준율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춘절 연휴가 반 정도 지나갔는데 아직 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뭐 1월도 이제 딱 4거래일 남았는데 그렇다면 뭐 긴축 완화나 뭐 지준율 인하는 2월로 좀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약간 지난 2월 달에도 춘절 구정 설날을 해서 약간 유동성 장세가 나오면서 중국이 떴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아서 아직 지급 준비율은 인하하지 않았지만 RP라고 10년 만에 중국에서 RP를 대사주는 조건을 해서 지급 준비율 인하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3,500 이안 정도 RP를 사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그냥 금리를 지급 준비를 0.5 정도 ppm 약간 인하 효과가 있고 한번 2월 달 정도 가서 추가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부양이라든가 해서 유동성 효과는 한 2월 지급 준비율은 2월 달 정도 가서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창기 말하지 않았던 도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네, 화면 여기 PC 화면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요. 화면에 나오는 게 이게 유럽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유럽이 22에서 5천억 달러 4,900유로를 푸니까 그 유동성 효과가 나오면서 이 돈이 한류가 되면서 아시아까지 들어오고 한국도 주식도 사면서 풀리고 있고 지금 미국은 3년 전부터 막대한 헬리콥터로 돈을 풀어서 미국은 효과가 나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중국 공기시장인데 여기 RP를 사가지고 지준율은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RP에서 한 3,500 이안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지준율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달 정도 가서 지급 준비율은 인하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과거를 보면은 좀 지나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춘절 전후로 예상이 됐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 좀 다음 달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시장의 재구성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